요즘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행 항암 치료입니다. 말 그대로 항암 치료를 먼저 행하는 거예요. 그럼 뭐보다 먼저? 수술보다 먼저. 유방암은 알면 알수록 복잡한 암이라고도 하잖아요. 어떤 종류인지 어떤 성격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 다행히 검사를 통해 잘 알 수 있다고요. 잘 알기 힘듭니다. 잘 알기 힘든가요? 네. 루미날 A, 루미날 B, 헐투, TMBC, 삼중음성 유방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삼중음성 유방암만 해도 우리가 보통 저 못된 암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못된 암, 삼중음성 유방암, 그게 동일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2개거든요.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2개가 다 없네? 홀투 수용체도 없네? 그 3개가 다 없으니까 삼중으로 음성이야. 그래서 삼중음성 이런 말을 쓰는데, 삼중음성 중에서 진짜로 빨리 크고 못된 암들은 한 75%, 80% 정도 돼요. 혹시 이제 생물학을 배우셨거나 좀 이과 출신이다 그러시면 너무 문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 설명해 주십시오. 2분 다 문송하시군요. 네.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유전자가 있잖아요. 근데 유전자는 DNA라고 하죠. 근데 DNA는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좀 웃기지만 효소 뭐 먹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 효소는 엔자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엔자임이 실제로는 단백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전자를 설계도로 해서 DNA가 RNA로 바뀌고, 이 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설계도를 검사할 수도 있고 단백질을 검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설계도를 검사하는 거하고 단백질을 검사하는 거하고 비용이 달라요. 단백질이 훨씬 덩치가 큽니다. 그러면 좀 더 검사하기가 쉽겠죠.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죠. 뭐부터 발전을 했을까요? 싼 방법부터 발전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을 가지고 검사를 해요. 그러니 여성 호르몬 수용체, 헐투 수용체 이런 게 있어 없어? 근데 이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쯤 있네, 이것도 있어요. 루미날 A, 루미날 B는 이게 듣는 분들은 A와 B 그러면 마치 이 동네, 옆 동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이게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한강이 저기에서 흘러내려와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상류, 중류, 하류를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팔당댐보다 위쪽은 중류야. 팔당댐 밑에는 하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팔당댐 여기 물맛하고 여기 물맛이 크게 다를까요? 그럴 리 없겠죠. 그러니까 루미날 A와 B가 오버랩이 돼요. 네, 거기서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한 2000년쯤 됐을 때 이제 유방암을 성격을 가지고 나누었다, 이런 논문들이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데 발표가 되었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뭘 분석했냐면 단백질을 분석한 게 아니고요. DNA가 메신저 RNA라는 걸로 바뀌고 이렇게 단백질이 발현이 되는데, 이 단계를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발현을 가지고 나누는 삼중음성 유방암이라는 말이 여기서 분석을 해서 나오는 베이잘라이크라는 암이랑 동일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75%, 80%는 같이 일치를 하는데 똑같은 말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가지 타입으로 나누면 이게 클리어 컷해지면 참 좋은데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그 4가지 중에서는 호르몬 양성이 국내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건 어떤 암인가요?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거는 루미날 A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는 좀 세게 있고, 헐투 수용체는 좀 약하거나 없고, 그리고 좀 천천히 커요, 얘가. 그래서 흔히들 이제 순환암, 순환암 이런 말을 쓰긴 쓰는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암이면 다 나쁜 놈들이지 그 중에 순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그 순환암이라는 게 5년 지나서도 계속 재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루미날 A가 전체 유방암 환자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뭐가 제일 적습니다라고 물어보시면 그게 참 어려운데요. 나머지 50%를 대략 칼을 가지고 3분의 1씩 뚝뚝 자르면 대충 이제 비율이 나오겠죠, 그죠? 네, 나머지 3개가 그거 3분의 1씩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대충 될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그 칼질하듯이 톡톡톡톡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버랩이 됩니다. 호르몬 양성인 경우에 특히 예후에 더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유방암인데 내가 되게 젊었어. 그러니까 걸렸을 때 35도 안 됐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매우 젊은 나이에 내가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유방암에 걸렸네? 이럴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는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유방암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내가 보니까 발견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임파선에도 가 있고 막 이제 좀 2기, 3기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분들은 의사가 5년 됐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세하는 게 아니고 정말 좀 길게 좀 살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 여성분들이 걱정도 많으시고 아기도 한창 돌봐야 되고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부담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분이 나이가 뭐 한 50쯤 돼서 일기일 때 빨리 찾았어요. 천천히 크는 루미날 A야.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약을 꼭 죽어도 10년 먹겠다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약이라는 게 항상 득이 있으면 손해도 날 수 있겠죠.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이제 경중을 따져야 되는 문제지. 빨리 찾아서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걱정이 되니까 약을 죽어도 뭐 10년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삼중 음성 유방암이나 호투 양성 환자들의 예후는 어떤가요? 요즘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행항암 치료입니다. 선행항암 치료는 말 그대로 항암 치료를 먼저 행하는 거예요. 그럼 뭐보다 먼저? 수술보다 먼저. 근데 수술하기 전에 하는 이 선행항암 치료가 항상 항암만 하진 않고 헐투가 있을 때는 표적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헐투가 있을 때는 선행항암 표적 치료. 삼중음성 유방암은 이 헐투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선행항암 치료 이렇게 되겠죠. 얼마 전에 또 있었던 일인데 저한테 32살 되신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결혼을 좀 앞두고 계셨죠. 굉장히 차분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구누구씨 정말 제가 여러분을 만나지만 정말 좋은 자질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호랑이한테 물렸다고 정신을 놔버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침착하게 잘 제 말을 이해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삼중음성 유방암인데 이분이 매우 빨리 자라는, 쉽게 말하면 정말 못된 그런 유방암인데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못된 유방암이 정말 안 좋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선행항암 치료를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라고 했어요. 15년쯤 전에만 해도 삼중음성 유방암, 좀 빨리 크는 못 되나 뭐 이런 거, 그 항암 치료를 선행으로 하면 암이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이 그때 당시만 해도 한 30%였어요. 지금 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랑 쓰는 약들이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걸 섞어서 선행항암 치료하면 없어질 가능성이 50%쯤이었다가 한 60%까지 올라가요. 완전 관해가 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완전 관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뜻하냐면 여기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딴 데로 막 갔을 수도 있잖아요. 서울에서 불 나서 뭐 강릉으로 물동이 튀었네, 대구로 튀었네, 대전으로 튀었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선행항암화학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서울에 불 났네, 서울 치료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일단 비를 뿌리자예요. 그래서 전국에 약을 돌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불 났던 데를 수술을 해봤더니 불이 다 꺼졌네. 그러면 강릉, 대전, 대구 이렇게 불똥 튀었던데 거기는 전국에 지금 비가 돌았는데 그럼 괜찮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말 무섭게 보이던 그 삼중음성 유방암인데 수술을 해봤더니 그 선행항암 치료하고 난 다음에 수술할 거잖아요. 수술을 해봤더니 완전 관해요. 없어. 못 찾겠어. 그러면 일단 그분은 90% 이상 재발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항암 치료 열심히 받았는데 네. 누구는 없어지는데 누구는 안 없어져 남아있어요. 가끔 가다가 항암 치료 받는데 효과 없어서 막 계속 커지면 어떡하냐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우리 병원에서 조사 다 해봤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10분의 1 이하입니다. 어떻게든 줄어드는 분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없어지거나 줄거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줄었으면 그럼 어디까지 줄었는데 이게 문제죠. 어디까지 줄었는데도 급을 나누긴 합니다. 어디까지 줄었는데를 봐가지고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시겠구나가 예측이 좀 가능하죠. 왜냐하면 전국에 불을 끄느라고 비를 뿌렸는데 전국적으로 그냥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지나가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고 비를 뿌리긴 뿌렸는데 그게 효과가 좀 약해가지고 가랑비밖에 안 되는 바람에 잔불이 좀 남아있네 이런 경우도 있어도 되고 만약에 잔불 남아있으면 비를 좀 더 뿌려줘야 되겠죠. 좀 더 다른 약을 써줘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치료해서 성적을 더 올립니다. 그래서 아까 오셨던 그 32살 그분이 제가 당연히 선행암 치료 먼저 보냈습니다. 이분은 암이 2cm를 넘어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선행항암 치료를 보험으로 해줄 때 기준이 암이 2기 이상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2cm가 넘어가든지 임파선 전이가 돼 있든지 이럴 때 그럴 때 선행으로 뭔가를 하는 걸 보험을 해주는데 이분은 그게 좀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선행암 치료를 잘 받고 와라. 그러고 나서 없어지면 업어주겠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분이 정말 없애갖고 오실 가능성이 한 5, 60%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90% 이상 괜찮을 거야. 자, 이게 참 묘한 얘기인데요. 보통 유방암 걸렸는데 항암 치료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당신은. 이럴 때 기준이 이 사람이 재발할 가능성이 10%가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이 사람이 선행 항암 치료를 다 받았는데 재발할 가능성이 10%가 안 돼. 90% 이상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거의 다 나았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헐투. 이쪽은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없고 헐투가 있는데 선행 항암 치료를 했어요. 표적이랑 같이. 옛날에는 표적을 한 종류밖에 쓰지 않았는데 요즘은 표적을 2종류를 씁니다. 그러고 났더니 여성 호르몬 수용이 없는데 이럴 때는 막 75%까지 없어져요.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네, 헐투도 있네 이럴 때는 그게 조금 낮아서 한 50% 없어져요. 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를 그렇다고 모든 3중 음성 유방암, 모든 헐투 유방암에 다 할 수는 없겠죠. 항암 치료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거잖아요. 네. 면역 관문 억제제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표적 치료도 부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어떨 때 그러면 선행 항암 표적을 할 거냐, 어떨 때 선행 항암을 하면서 면역 관문 억제제를 같이 쓸 거냐, 눈곱만한 3중 음성 유방암일 때 그럴 때는 그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같이 따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완전 관해가 돼도 수술을 합니까? 아,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 완전 관해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냐면 병리과 교수님이 현미경을 가지고 찾았어. 근데 완전히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걸 완전 관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가 없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100% 재발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 중요한 포인트이고, 자, 완전 관해는 현미경으로 보고 찾는 겁니다라고 그랬죠. 그럼 현미경으로 뭘 볼까요? 서울에 불 났으니까 불 꺼진 것 같지만 불 난 것 같은 데는 꺼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 또 구가 좀 많아요. 저 강남구, 구로구, 뭐 성동구, 뭐 다 이게 많으니까 서울 막 띄어내면 큰일 나고. 그러니까 이 핀포인트하게 아, 이게 어딘 것 같았는데? 그러면 거기를 딱 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를 눈곱만큼 봤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조금 더 크게 봤다. 그럼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손해가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그걸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요즘은 추세가 아직까지는, 나중에는 언젠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관해 그러면 이제 수술을 아예 안 하는 시절도 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연구 중이고 수술을 아직까지 하긴 하죠. 그렇지만 원래만큼 많이 하지는 않다. 그게 이제 포인트고. 2cm보다 작은 분들도 선행항암을 하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은 되는데요. 비용 부담이 맞습니다. 너무 비싸서 못 네. 받을 것 같은데요. 이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헐2 양성일 때 우리나라에서는 2cm 딱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1cm만 넘어도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클리어 컷하게 이건 1기니까 해야 되고 이건 2기니까 뭐 안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약간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 선행항암요법이 급여가 된 거 자체가 놀랍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안 되실 줄 아셨군요. 네. 근데 우리나라 조금만 더 디스할까요? 네, 선행항암요법이 보험급여가 된 거 참 다행 맞는데 제가 답답해 죽겠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답답하신가요? 선행항암 화학요법이 보험급여를 받은 겁니다. 선행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하고는 주사로 쓰는 항암제를 뜻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루미날 A, 루미날 B 두 개 합쳐버리면 거의 뭐 70% 이렇게 전체 유방암 환자분들의 반이 넘어갑니다. 그럼 그 중에 늦게 찾으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꼭 항암 치료해야 될까요? 영국 같은 데선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생긴 암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요. 조금 띄어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유방암입니다. 수술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뒤에 수술해 드릴 테니까 2주 동안 요약 좀 드세요.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수술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2주 뒤에 약 먹고 수술을 했더니 수술하기 전에 조금 떼어놔가지고 단백질 검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니까 얘가 좀 빨리 크는 쪽에 가까웠어. 그런데 수술을 약 2주 먹고 딱 했더니 얘가 왜 이렇게 천천히 크는 걸로 바뀌었지? 이러면 이분은 먹는 약의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겠네라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는 처음 조금 떼어내서 검사했을 때도 이거 순환암이네 이거. 수술해봤는데 2주 약 먹고 했더니 여전히 수순해. 이런 경우도 항암 치료가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로 항암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조금 떼어내가지고 수술합시다 그랬는데 보니까 여성 호르몬 수용체도 나오고 헐투도 안 나오는데 좀 빨리 크는 것 같아요. 근데 약 2주 드시고 오세요 그랬는데 수술해봤는데 얘가 줄어들진 않아 속도가. 그러면 얘는 항암으로 때려야 되겠네. 항암 치료 꼭 해야 되겠네.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감 잡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그 한국 유방암학회에서 한다는 네네네. 그 글로벌 브레스트 캔서 컨퍼런스에서 한 2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유명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게 선행항암 화학요법만 보험이 되고 선행항암 호르몬요법 먹는 거 이거는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쉐임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한국에서 심지어 한국 유방암학회에서 한 달, 두 달 전에 다시 올렸어요. 보건복지부 심평원에 네. 이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글로벌리 그런데 그랬더니 안 된대 또 안 된대.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 식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나 봐요. 항암은 되는데 호르몬은 안 되고. 그렇죠. 이게 때로는 말입니다. 의사들만 목소리를 내면 바뀌지가 않아요.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 의사는 컨트롤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소비자 단체, 환우 단체는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짜 유방암학회랑 힘을 합치셔서 그쪽 편에다가 왜 항암 호르몬제 수술 전에 미리 먹는 거 보험 안 해주냐고 그런 건 좀 적극적으로 항의를 같이 힘을 합쳐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듭니다.